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전화합니다. 아들 뭐해?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뚜뚜뚜 30초도 안 돼서 끊깁니다. 문자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읽음 표시만 뜹니다. 답은 없습니다. 오늘 날씨 춥다. 감기 조심해. 또 익십입니다. 왜 답을 안 하지? 명절 때 집에 옵니다. 얼마 만입니까? 어머,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응, 고마워. 밥 먹고 나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휴대폰만 봅니다. 나랑 좀 얘기하자. 얼마 만에 왔는데. 응, 잠깐만. 그 잠깐만이 1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루 지나고 또 떠납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 다음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혼자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 애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엄마한테 잘하던데 우리 애만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닙니다. 친구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네 애는 연락 자주 해? 무슨 소리야?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야.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고 문자는 익십이야. 정말? 우리 애만 그런 줄 알았네. 아니야. 다 똑같아. 요즘 애들 다 그래. 교회 집사님도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 애도 명절 때나 오지. 평소엔 카톡으로 응, 이것만 해요. 다 똑같습니다. 20대 자녀 둔 엄마들 다 똑같은 고민합니다. 연락이 줄었다고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20대는 연락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지쳐서입니다. 부모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 살기도 벅차서입니다. 오늘은 자식을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멀어지지 않는 부모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가 제일 서운할까요? 자식이 휴대폰 봅니다. SNS하고 친구들이랑 카톡합니다.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는 연락이 없습니다. 바빠요. 주말마다 친구는 만나는데 엄마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이번 주말도 약속 있어. SNS 보니 새 옷 입고 카페 가는 사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신날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돈이 빠듯해서 휴대폰 볼 시간은 있는데 엄마한테 연락할 시간은 없고 친구 만날 시간은 있는데 엄마는 안 만나고 자기 용돈은 쓰는데 엄마한테는 쓸 돈은 없다고 합니다. 서운합니다. 근데 이게 자식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20대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요즘 20대는 심리, 세대, 생활 패턴이 우리와 다릅니다.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엄마에게 연락하면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연락은 상황 보고 플러스 평가받는 시간. 전화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취업은 어떻게 됐어? 공부는 잘하고 있어? 연애는 하니? 살은 왜 쪘어? 자식은 이걸 검사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전화를 미루고 카톡으로 응, 이것만 보냅니다. 평가받기 싫어서입니다. 둘째, 아직 준비 안 된 인생 들킬까봐입니다. 20대는 스스로도 불안합니다. 취업도 안 됐고, 연애도 불안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리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 목소리 들으면 이게 확인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까지 왔니? 이걸 물어보는 느낌이 듭니다. 친구랑 있을 때는 잠깐 잊을 수 있는데 엄마랑 이야기하면 현실이 너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연락을 피합니다.
셋째, 세대 차이 때문에 친구가 더 편해서입니다. 엄마는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안정, 정규직, 결혼, 집. 20대는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경험, 나답게 살기, 워라밸. 대화가 어긋납니다. 자식이 이야기하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돈은 얼마 버는데? 그거에서 뭐해? 안정적이지도 않은데. 이 얘기 꺼냈다가는 또 이해 못하시겠지. 엄마랑 싸우기 싫은데. 그래서 편한 친구에게만 속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친구는 그냥 들어주는데 엄마는 조언하고 걱정하고 해결하려 드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20대 자녀는 엄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잔소리, 비교, 현실 체크, 돈 이야기, 세대 차이. 이게 한꺼번에 따라오는 대화가 두려워서 연락을 미루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문제일까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자식은 멀어질까요? 부모 의도와 자식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취업은 언제 할 거야? 부모 마음은 이렇습니다. 걱정돼서 그래. 빨리 취업해야 안정되잖아. 근데 자식 해석은 이렇습니다. 또 검사하시네. 또 잔소리 시작이네. 취업 준비하는 자녀는 힘듭니다. 서류 넣으면 떨어지고 면접 보면 또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식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취업은 어떻게 됐어? 공부는 잘하고 있어? 요즘 뭐 하니? 자식한테는 이게 칼입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도 날 못 믿는구나.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연락하면 지금 뭘 하는지 보고해야 하고 잘하고 있는지 평가받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전화를 미룹니다. 카톡으로 이것만 보냅니다. 둘째, 엄마 때는 말이야. 엄마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엄마 때는 취업이 쉬웠는데. 엄마 때는 30살이면 다 결혼했는데. 자식 반응은 이렇습니다. 엄마 때랑 지금이 같아요? 엄마는 몰라요. 그럼 입 닫습니다. 대화 끝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엄마는 안정적인 직장, 정규직, 결혼, 내 집 마련. 이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20대는 다양한 경험, 나답게 사는 것,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식이 이야기하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돈은 얼마 버는데? 그거에서 뭐해? 안정적이지도 않은데. 자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얘기 꺼냈다가는 또 엄마랑 이해 못하고 싸울 것 같다. 그래서 편한 친구에게만 속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엄마한테는 말 안 합니다. 셋째, 옆집 아들은 벌써. 내 친구는 대기업 다닌다며? 옆집 아들은 벌써 결혼했던데. 사촌 동생은 승진했다더라. 비교입니다. 자식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도 알아요. 나만 못났어요. 나만 뒤처졌어요. 나만 안 되고 있어요. 친구랑 있을 때는 잠깐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목소리 들으면 현실이 너무 선명해집니다. 너는 지금 어디까지 왔니? 이걸 확인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연락을 더 안 하게 됩니다. 넷째, 엄마가 다 해줄게. 부모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자식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지. 엄마가 알아봐 줄게. 엄마가 돈 줄게.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자식 해석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날 애 취급하네. 나 혼자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상담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20대가 엄마한테 전화하면 결국 이렇게 흘러갑니다. 돈 빌리기, 부탁하기, 조언 듣기.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또 걱정 끼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연락 자체를 미룹니다. 그 사이 친구들하고는 가볍게 웃고 떠드는 관계로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편합니다. 자식은 어른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걱정해서 한 말이지만 자식은 압박으로 받아들입니다. 연락을 검사 시간이 아니라 편한 안부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대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묻지 않았을 땐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회사가 힘들어. 엄마는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만둬. 엄마가 다른 데 알아봐 줄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엄마가 사람 아는 데 있어. 거기 한번 물어볼까? 돈 필요하면 엄마가 줄게. 자식 반응은 이렇습니다. 됐어요. 끝입니다. 대화 끝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자식은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원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는 말을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어서 전화한 겁니다. 근데 엄마는 걱정해서 해결하려 듭니다.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또 걱정 끼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말 안 할 걸. 그래서 연락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다음엔 친구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회사가 힘들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내 편이야. 이게 답입니다. 조언 안 합니다. 해결 안 합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럼 자식이 편하게 연락합니다. 엄마한테 말해도 조언 안 하시네. 그냥 들어주시네. 엄마한테 연락해도 부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도 연락합니다. 그럼 조언은 언제 할까요? 자식이 먼저 물었을 때만 합니다. 엄마 생각엔 어때? 엄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었을 때만 짧게 말합니다. 엄마 생각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 믿어. 이 정도로 끝내야 합니다. 길게 말하면 안 듣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말 한마디만 바꿔도 자식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 믿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옆집 아들은 벌써 취업했던데.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천천히 해. 넌 내 속도대로 가면 돼. 말 한마디만 바꿔도 자식 반응이 달라집니다. 20대 자녀는 조언보다 존중을 먼저 원합니다. 연락을 검사 시간, 심사 시간이 아니라 편한 안부 시간으로 만들어줄수록 잔소리, 비교 대신 짧은 공감, 응원만 해줄수록 자녀 쪽에서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도 잔소리 안 하시네. 엄마한테 말해도 부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준 돈이 왜 갈등이 될까요? 자식이 친구들이랑 밥 먹습니다. 3만 원, 5만 원 씁니다. 카페 갑니다. 커피 마십니다. 옷 삽니다. 돈 씁니다. 부담 없이 씁니다. 근데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 무슨 돈으로 그걸 하냐? 아껴라. 저축해라. 그 돈이면 다른 데 쓰지. 그래서 애초에 말 안 합니다. 친구랑 쓸 때는 자유롭고 엄마 생각하면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말 안 하게 됩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돈은 막 쓰면서 나한테는 왜 돈이 없다고 하지? 섭섭합니다.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엄마, 돈 좀. 그래, 얼마? 10만 원만. 그래, 가져가. 처음엔 고맙다고 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이번 달도 좀. 또, 응, 10만 원만. 계속 줍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럼 고맙습니다. 소리가 줄어듭니다. 당연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안 돼. 엄마도 돈이 빠듯해. 그럼 자식이 서운해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전엔 주셨잖아요. 엄마, 이번 달도 좀. 엄마, 친구 결혼식 축의금. 엄마, 자격증 학원비. 계속 줍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근데 엄마 통장은 줄어듭니다. 내 노후는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들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까지만 도와줄게. 그 이상은 내가 해결해. 명확하게 정합니다. 횟수를 정하는 겁니다. 이번 달까지만 도와줄게. 다음 달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 언제까지인지 정합니다. 조건을 정하는 겁니다. 취업할 때까지만 도와줄게. 취업하면 조금씩 갚아. 조건을 정합니다. 그럼 너무 차갑지 않아요? 사랑으로 주는 건데 조건을 달아요?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자식한테도 좋습니다. 한계 없이 주면 자식도 버릇이 나빠집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립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해. 내가 이해해줘. 엄마도 나중에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말하면 자식도 이해합니다. 자식도 압니다. 엄마도 노후가 있다는 걸요. 엄마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돈에는 반드시 한계선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빼고 계약처럼 하세요. 사랑으로 주되 한계는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식과 가까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식 말고도 자기 인생이 있는 부모가 가장 편한 부모입니다. 먼저 멀어지게 하는 부모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감정 의존하는 부모입니다. 너 없으면 엄마는 외로워. 너밖에 없어. 엄마는 너만 보고 산다. 자식이 이걸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엄마 인생이 내 책임인가?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둘째, 매일 연락 요구하는 부모입니다. 왜 전화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한번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자식 반응은 이렇습니다. 전화하기가 무서워. 전화하면 또 왜 전화 안 했냐고 하실 텐데. 피하게 됩니다. 셋째, 자식 인생 통제하는 부모입니다. 그 친구 그만 만나. 너한테 도움 안 돼. 그 회사 그만둬. 엄마가 더 좋은데 알아볼게. 엄마가 더 잘 알아. 엄마 말 들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할 건데. 멀어집니다. 그럼 가까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첫째, 자기 인생이 있는 부모입니다. 엄마는 오늘 친구 만났어. 재밌었어. 엄마는 요즘 운동 다녀. 건강해졌어. 엄마는 요즘 취미 생겼어. 그림 그려. 자식이 이걸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네. 편합니다. 엄마한테 연락해도 부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연락을 더 하게 됩니다. 둘째,
부담 안 주는 부모입니다. 괜찮아.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 내일 먼저 해. 엄마는 괜찮아.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해해 주시네. 엄마가 나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으시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연락합니다. 셋째, 믿어주는 부모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엄마는 믿어. 엄마는 내 선택 존중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엄마는 여기 있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날 믿어주시네. 엄마가 내 편이구나.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자식한테 의지 안 해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요.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요. 자식 생각하면서 집에만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뭐해? 엄마 건강해? 이러면서요.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자식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연락해도 부담 안 되겠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엄마가 나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으시니까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연락을 더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매달릴수록 자식은 더 피합니다. 엄마한테 연락하면 또 왜 전화 안 해 소리 들을 텐데. 엄마 목소리 들으면 또 외롭다고 하실 텐데.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대신 문을 열어두세요. 엄마는 잘 지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 이렇게 말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자식이 필요할 때 연락합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먼저 연락 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어렵네요.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과 안 싸우는 부모도 없습니다. 다만 멀어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부모만 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자식 연락 없어서 속상하시죠? 익십당해서 서운하시죠? 명절에만 보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시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요즘 20대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락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요즘 20대는 다 그렇습니다. 당신 자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친구 집도, 교회 집사님 집도 다 똑같습니다. 둘째, 연락을 검사 시간이 아니라 편한 안부 시간으로. 취업은? 공부는? 연애는? 이런 질문 말고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이 정도만 물어보세요. 잔소리, 비교 대신 짧은 공감, 응원만 하세요. 셋째, 조언 말고 존중하기. 묻지 않았을 땐 하지 마세요. 자식이 엄마 생각엔 어때? 이렇게 물었을 때만 짧게 말하세요.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 믿어. 넷째, 돈에는 한계선 정하기. 사랑으로 주되 계약처럼 하세요. 한 달에 30만 원까지만, 취업할 때까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세요. 다섯째, 엄마도 엄마 인생 살기. 자식 말고도 엄마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하게 연락합니다. 붙잡지 말고 문만 열어두세요. 부담 없는 부모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성인 자녀와 잘 지내는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지 않고 믿고 기다립니다. 20대 자녀와 잘 지내는 비결은 가까워지려 애쓰는 게 아니라 멀어지지 않게 버텨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끌어당기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는 잘 지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 엄마는 여기 있어. 그럼 자식이 필요할 때 연락합니다. 여러분은 자식과 연락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명절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자녀 사이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